안녕하십니까, 호스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SNS에 넘쳐나는 육아 정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육아 정보를 보면은 이 교육과 육아 관련된 전문가들이나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올리십니다. 자, 정확한 이론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담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들을 필요한 것들을 많이 얻되 내 아이에게 이 정보가 해당하는 내용인 건지, 혹은 이게 적절한 교육 방법이 맞는지, 이것을 잘 고민하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SNS 육아 정보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육아 정보를 어디에서 얻는 것이 가장 좋은가, 그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SNS 정보를 얻을 때 유의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입니다. 첫 번째 질문, 어디에서 정보를 얻는 게 가장 좋을까? 이거에 대한 답변으로는 아동 기관에 다니지 않는 아이라면 책자나 부모님, 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정보를 얻어야 됩니다. 하지만 아동 기관에 다닌 아이다 라면은 말이 확 달라집니다. 자, 내 아이에 대한 육아 정보를 얻으려면 내 아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게 누굴까요? 원장님? 의사 선생님? 상담사? 치료사? 사실 다 아닙니다. 담임 선생님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내 아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기관에 다니는 아이라면 담임 선생님한테 내 아이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사실 내 아이랑 정말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일과를, 그 과정을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관찰과 상호작용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내 아이에 대해서 잘 알 수밖에 없는 사람이 담임 선생님입니다. 아이들이나 우리 어른이나 똑같은 건 사회생활을 할 때랑 집에서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회사에서 일하실 때의 모습, 그리고 집이나 친한 친구들과 있을 때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아이들도 아동 기관에 있었던 그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완전 다릅니다. 물론 같은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모습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관찰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 아이에 대한 수준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SNS의 육아 정보들,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전문가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주는 그런 정보들보다는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정보가 내 아이에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 SNS로 육아 정보를 얻을 때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입니다. 이것도 두 개로 나눴는데, 하나는 아이의 성별, 두 번째는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 아이의 성별. 자, 우리 SNS 정보 보면은 남자아이는, 여자아이는 이처럼 성별을 나누어서 정보를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유한 답글을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남자아이니까 그랬구나. 여자아이니까 그랬구나.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자, 보편적으로는 남자아이는 활발하고 단순하고, 여자아이는 되게 민감하고 섬세하고, 남자아이보다 언어 발달이 빠르고,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성별을 나누기 전에 우리는 내 아이가 하나의 인격체로서 이 아이만의 기질, 이 아이만의 성향이 있음을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자아이니까 여성스럽게, 남자아이니까 남자답게. 이것은 다 옛날 말입니다. 남자애 같은 여자애도 있고 여자애 같은 남자애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남자애가 왜 여자처럼 그래? 아니면 여자애가 남자처럼 활발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보편적으로 남아와 여아가 갖고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서 여자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아이를 교육하는 그런 방법도 따로 교육을 합니다. 결국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자아이의 특성과 여자아이의 특성을 이해하되 내 아이가 꼭 그렇게 성별을 나눠서 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내 아이의 성향에 맞는, 그 기질에 맞는 교육을, 훈육, 양육을 해주면 됩니다. 여자아이는 이렇대, 남자아이는 이렇대,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내 아이는 이래 라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SNS 육아 정보를 얻을 때 유의해야 할 것 두 번째, 부모 역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를 이렇게 나누어서 그 역할을 정리한 육아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상을 보면 대부분이 아빠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좋대, 이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아빠들이 육아 참여를 잘 못해요. 뭐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라요. 어디에 좋은 줄도 모르고. 그래서 육아 참여를 위한, 그러니까 아빠들, 남편들이 육아를 긍정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육아 정보를 주고 있다 라면은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엄마 아빠를 나누지 않아도 부모가 해야 할 내용입니다. 물론 아빠가 아이와 잘 놀아주면 막 알죠? 사회성이 좋아지고, 아빠가 또 책을 읽어주면 언어 발달이 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이론이고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빠들이 이렇게 육아를 참여하는 게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웃긴 건 아빠처럼 놀아주는 엄마도 있어요. 막 신체 활동, 아빠랑 똑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또 아빠들 책 읽어줄 때 그대로 읽지 않잖아요. 엄마들도 아빠처럼 책을 읽어주기도 합니다. 결국은 엄마 아빠가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성향에 맞춰서, 이번에는 부모의 자기 성향에 맞춰서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빠니까 이렇게 해줘야 된대, 엄마니까 이렇게 해줘야 된대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부모니까 해주는 겁니다. 이런 영상들을 보면 항상 답글에 엄마들이 남편 아이들을 이렇게 걸어놨어요. 언급해놨어요. 자기 남편을 보라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아빠들이 진짜 육아 참여를 많이 안 하나 보다, 알고 있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또 와이프가 단 글에 남편이 답글로 나는 이 10가지 중에 7가지는 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도 합니다. 근데 웃긴 건 부모가 서로 얘기해주면 좋겠어요. 이게 SNS 육아 정보에 뭐 이 내용이 10가지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체크리스트가 10가지가 있었다면 이 10가지가 아빠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엄마도 같이 체크해서 서로가 다 맞는지, 아니면 서로가 부족한 게 있으면 서로가 해주거나, 이것들을 서로 같이 해야 부모가 함께 양육을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보면 지금도 뭐 엄마가 요리를 하고, 엄마가 설거지하고, 엄마가 빨래하고, 아빠는 회사 가서 일하고, 이렇게 역할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아빠가 막 파스타 만들고 있고, 아빠가 뭐 하고 있고, 엄마가 회사 간 거 하고, 이렇게도 합니다. 이건 가정 환경이, 아이들이 그 밖에 나왔을 때 놀이를 하는 게 그대로 고스란히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놀면 여기 가정은 엄마가 되게 많이 하시나 보다 하고, 어떤 친구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는 집에 오면 맨날 누워있어요. 주말에 안 놀아줘요. 누워만 있어요. 잠만 자요. 그래요. 근데 그 집은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가정에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특히 뭐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들도 그대로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아이는 우리가 집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다 보고 있고 다 배운다. 그래서 엄마 아빠 역할 나누지 말고, 아빠도 육아, 가정일, 엄마도 육아, 가정일 똑같이 다 같이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번에는 SNS 육아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제 이야기도 그냥 참고하셔서 내 아이에게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